자,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제목은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거악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이 자기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계속 거부하면서 경호처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더니만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자진 출석하겠다. 그래놓고는 구치소에 꽁꽁 처박혀서 조사도 거부하고 나오지도 않다가 어제는 헌재에 출석해서 또 쪼르르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 내에 의무과가 있는데 안과 의사는 없어서 국군 서울병원에 가서 어제 안과 진료를 받고 밤늦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극우 세력이 또 순진한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자들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분들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대통령이니까 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했겠지 라고 믿었는데 어제 윤석열이 헌재 나와서 자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지금 보수도 극우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윤석열이 부정선거론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망상에 빠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내란을 저질러 놓고 그 핑계로 부정선거론을 갖다 댔는데 헌재 탄핵 변론에 출석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론을 지금 철회했습니다. 공수처에 체포돼서 압송될 때 그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서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했던 윤석열이 정작 헌재에 와서는 자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론에 전부 넘어가서 지금 법원을 깨부시고 폭력 사태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고 나선 준동하고 있는 극우 세력을 그렇게 자극을 해놓고 이제 와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싹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는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자기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선관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서 다 가둬놓고 의회도 해산하고 그냥 독재국가의 왕처럼 살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부정선거론이라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에 기대어 있는 그 현실을 봤을 때 이거를 들고 나가면 내가 내란을 저지른 걸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해서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 스스로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던 게 어제 헌재 변론에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인간입니까? 자, 오늘 속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있다고 믿었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이야기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윤석열한테 속았습니다. 윤석열이 자기는 부정선거론을 안 믿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추겨 놓고 자기는 어제 발을 싹 뺐습니다. 저도 윤석열한테 당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니까 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이 헌재에 출석했다가 돌아오는 줄 알고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 윤석열이 병원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허탕을 쳤죠. 그래서 오늘에는 반드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겠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순한 맛에서 조금 매운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빛도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표정도 밝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윤석열이 공수처를 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니까 공수처장 입장에서도 약이 바싹 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 결기 그대로 공수처가 내란 수사 본인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착실하게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병원으로 이동한 것은 조사 회피 목적이었다라고 본다. 누가 봐도 조사 회피 목적이죠. 아니 그 관저에서 내란을 저지르고도 체포될 때까지 43일인가 걸렸는데 아니 눈이 안 좋으면 그때 진료를 받으면 되지
때까지 꼭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당연히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죠. 자, 여기 보면 한겨레 신문은 피할 때까지 피하는 윤석열, 헌재 나오자마자 병원으로. 이런 인간입니다, 윤석열은. 네. 본인이 검사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족쳐서 전부 다 처벌을 받게 해놓고 본인이 죄를 저질러 놓고 이렇게 끝까지 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왔네요. 국회가 내란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국조특위에서 윤석열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민을 불러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냐라고 물었는데 이상민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김용현과 더불어서 이번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지금 아직 구속 상태가 아닌데 전 이상민도 조만간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을 구인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을 지금 톱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강제구인 3차 시도. 자, 서울구치소 내에 조사실을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만약에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못 데려갈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내에 조사 공간을 마련해 둔 곳에서 오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구치소 내 조사실을 마련해서 대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이 드러났죠. 근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자가 어떻게 또 머리는 또 다 하고 왔더라고요. 평소에 그 전용 미용사가 해주는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왔던데 얼굴에 보면 분장도 한 것 같아요. 양복도 잘 차려입고. 피의자한테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성이 한 50개쯤 있다고 하면 그 성주가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전부 다 윤석열이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다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주가 안 바뀐 데가 거의 다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최상목이 정부라는 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거부권 다 행사하고 있고 또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 특조본인 박세현 특조본부장 그쪽에서 아마 기각하라고 한 것 같은데 반려를 했죠. 법원에 청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이가 풀려나갖고 이광우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지시하는 거는 다 거기서 하고 있겠죠. 김건희하고 메신저 윤석열이가 이거는 은폐해라 저거는 은폐해라 이런 거. 조선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공수처 흠집내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금지, 강제구인 제시도, 수사 빈손의 막무가내 공수처. 자, 여기에 공수처를 비판해야 됩니까? 윤석열을 비판해야 됩니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됐는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구치소에 들어 누워갖고 나오지도 않고. 자, 지금 수사가 빈손인 게 공수처 잘못입니까? 윤석열 잘못입니까? 아니, 보통 조선일보는 이럴 경우에 피의자를 엄청나게 질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수처만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밝혀주시네요.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자, 한국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윤석열 강제구인 3차 시도 톱뉴스로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뉴스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갈무리해 놓은 뉴스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드렸지만 윤석열이 어제 헌재 변론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만들어 놓은 썸네일인데 여기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기서 검사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왜 윤석열이가 탄핵돼서 파면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엄 도발 실패 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걸 갖다 붙였다. 자,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로 난동까지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은 부정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다. 한번 확인해보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발을 싹 뺐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서 아니 제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길게 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발을 싹 빼버리니까 제가 허탈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MBC 뉴스입니다. 자, 본인이 페이스북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래놓고 음모론 제기 아니고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싹 빼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인간이 지 살자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정당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말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 25% 30%를 부정선거론에 빠져들게 해놓고 본인이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 이게 사람입니까? 참 자기가 생각해도 부정선거론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지자 선동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는 막 말을 하죠 그렇게.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본인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보자는 취지였다. 아니 그거 확인하자고 군대를 보내서 서버 탈취를 시도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휴대폰을 갖다가 영장도 없이 빼앗고 노상원이라는 퇴역 군인을 데려다가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잡아다가 야구방망이로 때려갖고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하고 케이블 타이도 준비해갖고 묶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거악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 결과라고 주장했다가 이 난리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거의 내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쏙 발을 빼고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하고 저열하고 야비한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지. 자, 후치파이님 말씀처럼 부정선거가 아닌 것 알면서 선관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직원들을 고문하고 묶어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바깥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고문으로 가짜 자백 받아놓고 자, 다 불었다. 뭐 이렇게 하려는 심사는 아니었을까요? 과거에 잡아다 놓고 족쳐갖고 빨갱이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었잖아요. 빨갱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빨갱이로 가면 넌 빨갱이야. 빨갱이 아닌 줄 알면서 윤석열이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했던 그런 짓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윤석열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것처럼 해서 극우 세력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자기의 독재 시도, 친위 쿠데타 시도를 어떤 이유 핑계거리 하나로 그걸 댄 것이지 본인도 믿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한심하면 동아일보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래놓고 잘 살펴달라. 지 살자고 이제 와서 이 거만하고 오만한 짝이 없는 인간이 어제 헌재 와서는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고 직접 헌재에 출석한 만큼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동아일보는 기대했나 봅니다.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내가 안 했다. 나는 아니다. 로 요약되는 거짓과 모르쇠 그리고 남탓. 자,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아니라는 주장부터 어이가 없다. 자, 군인들이 국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계엄 해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아니, 문을 깨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총을 쏴서라도 4명이 1명이 끌어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를 해놓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다 증언을 통해서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윤석열의 권력 유지 도구였던 검찰 공소장에서도 총이나 도끼를 써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꺼내라. 계엄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내가 또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헌재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비상입법기구 최상목에게 문건을 줬죠. 국회에 가는 돈 다 끊고 예비비 확보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대비하라. 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자, 최상목에게 쪽지를 줬냐?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한 쪽지를 줬냐고 했더니 준 적이 없다. 계엄 해제 후 기사에서 봤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부정선거론, 계엄 선포에 이것 때문에 계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 자기가 대국민 담화에서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무장 군인까지 투입했는데 그냥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이었다.
라고 발을 빼버렸습니다. 포고령도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경찰은 자, 포고령 위반이야. 거기 들어간 놈 다 체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계엄을 결심하고 장관들이 반대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결심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해놓고 이런 억지, 거짓말, 궤변, 남탓,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윤석열 첫 탄핵 심판 출석 반성보다 변명만 하나. 자, 재판관에겐 송구하다 하면서 국민에겐 사과가 없다. 자, 바쁘실 텐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저 때문에 이렇게 심려를 끼쳐들어 송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200만 국민들을 다 충격과 공포로 빠뜨려 놓고 헌법재판관한테만 송구한 겁니까? 얼굴이 조금 피부는 좋아진 것 같고 조금 늙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눈이 더 처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스윗드림님 뻔뻔하고 사악한 놈. 스윗드림님은 댓글은 스윗하게 다시는데 저한테 대한 댓글만 그렇게 다시는군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맹폭을 하십니다. 자, 골프놀자님 치매 검사부터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치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악한 인간입니다. 치매 아닙니다.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거겠죠. 치매가 아니라. 중앙일보도 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탄핵 심판 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자, 이제라도 지지자들을 부추긴 언행을 자제하고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사법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그게 예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새 거의 극우 매체가 돼서 윤석열 구하기, 보호하기 급급하던 조선일보마저도 사설을 통해서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이젠 사실 확인 차원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일각에 퍼져있던 부정선거로는 윤석열이 직접 가세하면서 위험한 수준까지 악화됐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책임감을 갖고 엄청난 가짜 투표지,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 적대적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날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시중에 떠도는 부정선거 루머를 아무 근거 없이 주장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확인과 증거 없이 확산될 경우 사회적 분열은 커지게 된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정말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다. 이렇게 사설에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부정선거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건 조선일보 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윤석열이가 하도 뭐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있어서 그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헌재에서 그냥 체크 한번 해보라는 거였다라고 하니까 조선일보도 급 허탈해져서 이런 사설을 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도 속아 넘어가고 조선일보도 속았고 심지어 저도 당했습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부정선거 진짜로 믿는 줄 알았어요. 찌구비,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고 비루합니다.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욕을 생각해도 제 표현력의 한계를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 출신이죠. 검사 생활을 20년 이상 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어제 윤석열이 헌재에 출석한 모습을 보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현타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줄을 쳐봤는데요. 자, 가까이에서 봤다고 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풀이 죽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검사 시절에 형사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전형적인 피의자의 모습 같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또다시 가까이에서 봤는데 연신 불안한 모습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체포되고 구속된 지 며칠 지나니까 지금 현실을 좀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마 또 금단 증상 때문에 더 몸을 많이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차기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KBS 이사도 하고 MBC 이사도 하고 극우 세력과 손잡고 계속해서 공영방송에 이사를 하더니 윤석열 변호인단에 덜컥 합류를 해갖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를 시킵니까? 자, 어제 윤석열이 헌재 출석할 때 김성훈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좀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 차원에서 반려를 해버렸죠. 박은정 의원이 법무차관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이거 누가 반려한 거냐? 일개 서부지검의 검사가 반려했을 리가 없다. 대검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냐? 특조본에서 박세현 검사장이 지휘한 거냐?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한 거냐? 밝혀라. 라고 했는데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법무차관이. 자, 지금 현재 내란 수사에 빗겨가 있는 게 검찰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권력 획득과 유지의 핵심 오브 핵심 수단이 검찰이었는데 윤석열이 검찰을 내란에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동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란 세력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찰이 못 믿어온 게 많죠.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출범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성훈을 풀어줬습니다.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김성훈이 경호처로 돌아가서 지금 직원들에게 보복한다고 난리를 쳐서 직원들이 불안하니까 SBS에 제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어요. 이거 다 김성훈이가 주도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노래 부르고 윤석열 윤비어천가 부르고 찬양하고 작살로 고기를 잡아서 김건희한테 바쳤어요. 이런 제보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안 나오다가 김성훈이하고 이광호가 돌아와서 너무 불안하니까요. 김성훈이가 지금 윤석열을 경호한다는 명목 아래 증거인멸하고 윤석열이 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일단 삼청동 안가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죠. 김성훈이가 막아갖고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노래방 시설이 있는지 바처럼 해놨는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의혹이 많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거기를 술집으로 꾸며놨다라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있죠. 김성훈을 풀어준 걸 보면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과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김성훈을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김성훈 때문에 윤석열 체포하다가 국가기관끼리 유혈 충돌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김성훈을 풀어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자.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모든 곳에 윤석열이가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하나 체포한다고 장군 몇 명 체포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제거되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세력은 지금 건재합니다. 지금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지금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하고 결탁해서. 자, 경향신문 사설도 농락입니다. 농락.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농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같은 악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런 흉악범들 말고요. 그는 엘리트 중에서 소위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 중에서 이렇게 사악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전두환 이상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전두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러났기 때문에 제가 뭐 전두환 시절을 제대로 겪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기자가 돼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가 쭉 기자가 돼서 지금까지 한 25, 6년이 흘렀는데 윤석열 같은 악인은 처음 봅니다. 제가. 자, 경향신문 칼럼. 자, 민주주의의 적 윤석열과 정치 홀리건. 자,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지금 거악입니다. 자, 칼럼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일독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저기 보시면 자, 시민에 막혀서 윤석열의 정치 도박은 끝났다. 구속된 윤석열이 파면되면 4, 5월 대선이 이어진다.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은 세상과 멀어지고 시민도 그를 놓는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신 대통령으로, 아내 앞에선 법이 휜 권력자로, 남북 대화가 끊긴 시간으로, 최악의 법기술자로, 그리고 끝까지 극우 잠부를 조준 민주주의의 적으로. 윤석열은 본인이 원래 극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성향을 가졌지만 극우는 아니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점점점 극우 성향이 강해져서 이제는 자기가 극우의 불사의 존재, 불사의 아이콘으로 지금 남겠다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우를 자극하기 위해서 극우들이 믿고 있는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온 것이겠죠. 자, 한겨레 신문 수사 거부한 채 헌재에서도 극우 준동 부축인 윤석열. 자, 윤석열이가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에 계속 출석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부추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이가 서부지법에 왔다 가니까 그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왔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 계속 출석하는 것도 헌재에다 폭동을 일으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건 아닌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서 김건희 검찰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한테 정신이 팔려서 잠깐 지금 또 내란 사태를 일으킨 핵심 군에 정신이 팔려서 김건희하고 검찰을 지금 믿고 있는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 내란 사태를 일으킨 군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는 종기 같은 거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을 하고 도려내고 보름 짜고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 한 방으로 종기 도려내듯이 제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타행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희원님도 와주셨네요. 네. 윤석열이 국회와 언론이 갑이라고 짓거리던데 헌재 재판관들도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자, 윤석열이 그랬죠. 슈퍼갑이라고. 세상에 지가 다 때려잡아 놓고 언론은 슈퍼갑이라니요. 자, 윤석열이 어제 이런 말도 했죠. 자기는 철든 뒤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 철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의 말은 이처럼 적반하장식 언사로 가득 차 있거나 억지, 궤변, 너무나 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극한 직업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변호하러 나온 변호인들 수준도 한심하더라고요. 무슨 크림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헌재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만 극우에 편승한 게 아니라 윤석열은 극우의 아이콘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다. 자,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됐죠? 명태균도 이야기했고 또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농락을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거 하면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김건희도 지은 죄가 많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면 끝나게 돼 있으니까 어떡하지? 지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평검사에서 과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서 그동안은 다 쉴드를 쳐오고 다 막아냈는데 이제 어떡하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해야 되겠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2년이 넘어가니까 명태균이 등장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이러다가 탄핵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명태균 때문에 탄핵되면 극우의 아이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계엄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때려잡겠다. 선관위를 때려잡겠다. 국회를 해산하겠다. 이렇게 극우들이 좋아할 만한 파시스트적인 선택을 해서 범법자, 부정부패 범법자로 쫓겨나는 것보다 신념 있는 극우 정치인 그리고 행동력 있는 극우 정치인이 돼서 쫓겨나더라도 영원히 극우의 아이콘이 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지금 극우에 편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국힘당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권영세, 자, 내란 선전으로 고발된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자, 참사의 아픔을 함께하려 무한 김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한 참사 희생자들, 무한 국민들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내란을 선전해서 고발된 유튜버에게 무한 김 주면 무한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제주공항, 제주항공 희생자 가족분들이 좋아할까요? 이 검사, 윤석열도 검사, 한동훈도 검사, 권영세도 검사, 권성동도 검사 이렇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소양 을 갖추지 않은 채 검사가 돼서 법 위에 군림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주의도 안중에 없고 국민도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권력 유지 강화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로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극우 세력의 등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극우 세력과 손잡으면 선거에서 필패하니까 거리를 좀 두고 있다가 지금 본색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권영세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하고 완전히 한통속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죠. 원래는 속으로는 좋아하더라도 겉으로는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정광훈한테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지금
극우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배달하고, 자 보시면 신혜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그라운드C,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10명이라고 합니다. 자, 권성동이도 검사 출신이죠. 자, 보수 유튜버도 대한 언론인데 명절 선물 비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가 극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극우니까 이해가 안 되죠. 상식을 가진 사람 선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죠. 보수라고 해놓고 왜 극우로 가는 겁니까? 보수하고 극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관련된 칼럼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사 출신은 정치권 진출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최소 10년 동안은 진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검찰당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검사 출신 엄청 많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도 검찰 출신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얘네들이 군사 독재가 물러간 이후에 진공상태한 권력을 검찰이 다 장악해버리고 또 정치권으로 진출해서 제도 개혁을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겨레 신문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이 쓴 칼럼인데, 김누리 교수님은 보니까 윤석열하고 대학 학번이 같더라고요. 79학번으로 같이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 번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평생 언어를 다루는 문학 선생을 했지만 요즘처럼 언어에 절망한 적은 없다. 도대체 어떤 말로도 이 불가사의한 인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보며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다.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고 휘하의 부하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고 온갖 핑계로 법 집행을 피해 다니는 이 괴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제가 정말 제 표현력의 한계를 요즘 절감하고 있었는데 김누리 교수님도 그랬다고 하니까 제 표현력만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윤석열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어휘와 표현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레벨에 있는 괴물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삼비, 비겁, 비열, 비루, 삼비형 인간이 벌이는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최근엔 극우 시위대를 선동해 법원을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 지지자를 선동해 사법부를 습격한 것이다.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이런 인간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형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을 이번에도 준엄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거듭된 쿠데타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다. 너무나 공감하는 김누리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탄핵과 엄단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만들고 기르고 권좌에 앉힌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우리의 낡은 관행과 의식, 규범, 제도가 문제다.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살아남아 우리 사회를 좀먹고 흔들고 결국은 무너뜨릴 악습들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내란 수괴를 비유하는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제1당에 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는 대다수가 또 다른 윤석열이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한덕수, 최상목, 권영세, 권성동, 윤상현,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 전부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 대다수가 또 다른 윤석열이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사태 전개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를 보라.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기술자,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정치인들, 국가가세를 일삼는 어용학자들, 이들의 언행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이처럼 미성숙한 지배 엘리트의 존재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은 이 나라 모든 부정적 특성의 앙상블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폐단,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병폐인 신자유주의적 착취구조, 한국 사회 불행의 근원인 사회적 양극화,
이것들이 신압으로 사라져가는 권위주의 문화를 재생시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윤석열을 만들고 정당화하고 유지시켜준 잘못된 구질서 를 청산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 윤석열 내란 사태가 보여준 것은 우리 사회 수치심의 한계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는가? 근원으로 거슬러 가면 윤석열을 키운 것은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실이 괴물 윤석열을 잉태한 모태다. 한국의 교실, 이 사활을 건 전쟁터에서 승자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리도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 거짓말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궤변과 허언을 일삼는 정치인,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장관들, 이런 파렴치한 엘리트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을 하면 저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 윤석열 사태는 한국 교육의 환부를 쓰라리게 드러내면서 교육혁명의 절박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마팀장 TV에서 한국 사회가 돈과 권력 외 다른 가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제 질문과 김누리 교수님의 진단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과 김누리 교수님의 해법이 서로 이어지고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에 실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어떤 대담, 단도직입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12.3 쿠데타는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이라는 진단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이분은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시죠. 자, 20년 동안 극우와 민주주의 퇴행에 관해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수 정치 극우화에 대해서 심각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고 합니다. 논문은 물론 각종 기고문과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독재화 가능성을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신 교수는 나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 교수는 12.3 쿠데타는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그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극우 세력이 초기 조직화, 대규모 조직화, 대중화, 주류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큼의 권력을 쥐게 됐다는 것이다. 괴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극우 세력을 선동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극우화하는 파시즘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전통적으로 극우는 10% 미만, 근데 국민의힘에 대한 전통적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데 대한 전통적 지지가 한 30% 정도 됐는데 지금 이 30%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때문에 왕창 극우로 지금 넘어가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자, 흔히 보수가 좀 과격해진 것이 극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념 이데올로기에서 보수와 극우는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보수주의는 대체로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를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질서와 전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것과 대조된다. 반면 극단주의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으로 보기 힘들다. 반유대주의, 안티페미니스트, 백인 우월주의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법치가치, 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언어나 행동이 극단적인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극단적인 말을 하면 극우가 되는 게 아니라고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극단주의 중에서 특히 극우는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특성이 가장 강합니다. 계층,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격렬한 저항과 증오를 나타냅니다. 위계, 불평등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열망, 권위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상당한 정도로 극우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와 분명히 구분되는 극우적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으로 지금 거의 갔습니다. 신진욱 교수의 진단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유럽의 극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 다르냐? 첫 번째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였고, 그러니까 서구 중심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극우 이데올로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인 혐오, 범죄 뭐 이런 것들이 KKK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반면 한국은 피식민지였죠.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그전에는 뭐 청나라의 반식민지였고, 그런 역사적 경험이 강자에 대한 수능과 보편적 인권을 수용하지 않는 극우주의와 결합하면 식민 지배의 정당화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강자와 동일시하면서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상주의적, 비현실주의적이라는 것으로 조소하죠. 이것이 친일 성향이나 성조기 숭상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 이 극우들이, 보수들이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고 왜 집회 때 성조기를 들고 흔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친일 성향과 성조기 숭상이라는 현상, 식민 지배 정당화 DNA가 있다는 거죠. 극우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은 한반도 분단 체제와 반공 냉전 체제입니다. 반공 극우가 이데올로기, 통치기구, 지배 양식, 지배 집단을 모두 장악해서 공고한 제도적 레짐을 유지했던 기간이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무려 70년이나 달합니다. 그 역사적 유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질기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구의 극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반노조, 반페미니즘, 반-LGBT 등이 결합하면서 동맹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윤석열 자체는 이념성이 강하지 않았는데 극우 친화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극우 친화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극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격이. 대통령이 된 뒤에 극단주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극우 이데올로기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집권 2년 차부터는 극우 인사들을 국민의힘과 정부 요중에 집중적으로 박아넣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극우가 조직화, 대중화를 거쳐서 보수 정치의 주류를 차지하고 국가 권력의 최상층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극우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의 민주적 헌정을 뒤흔들 수 있는 정도 힘을 갖게 된 거라고 신 교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싸움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직전에 긍정평가 18%밖에 안 될 만큼 좌우를 막론하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탄핵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극우들이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는 이유는 거대한 백래시의 대동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탄핵 뒤에 오게 될 사회를 생각하니 온갖 종류의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극우 세력이 반드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를 늘려야만 하는 종교 단체들, 클릭수를 올려야 하는 선정적인 극우 유튜버들은 이 국면에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이 들어오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때문에 극우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돈과 표와 신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극우를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극우의 등에 완전히 올라타서 극우화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극우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사설이 이런 점을 우려해서 내란 이어 폭동동원하는 국민의힘 극우 정당 되려 하나? 극우 정당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권성동이나 권영세가나 윤상현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극우 정당이 아니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우가 제도권 바깥에 있다가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등에 완전히 올라타서 장악을 해버리는, 극우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여당을 지배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마팀장 TV는 고품질 저널리즘 중심의 방송을 추구하고 있지만 조회수에도 민감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수 증가와 제가 그런데 초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봐주시고 댓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